안녕하세요. 단풍잎보다 아름다운 신혼생활 72주차 신혼부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차 시험이 3개월가량 남은 이 시점 11월에서 수험생들의 마음가짐과 공부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월간의 계사 11월 호입니다. 여러분, 11월은 무슨 계절인가요? 빼빼로데이 있는 날입니다. 아니에요. 찬물로 세수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이 있는 날입니다. 그건 맞네요. 여러분, 11월은 금감원에서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을 공고하는 달입니다. 17년에는 11월 13일, 작년에는 11월 26일에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의 시행 계획을 공고했었네요. 올해에도 아마 비슷한 시기에 공고를 하겠죠. 그리고 경험적으로 볼 때 1차 시험은 2월 셋째, 넷째 주쯤에 보지 않을까 싶네요. 구정 연휴가 2월에 껴있으면 연휴가 고려되긴 하는데 이번엔 연휴가 1월이다 보니 아마 2월 중순 이후 2월 말 사이의 일요일로 날짜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1월이 수험생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1월 중에 1차 시험까지의 D-Day가 100일이 깨지는 날이 도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시험까지 남은 날짜의 자릿수가 세 자리에서 두 자릿수로 바뀌는 것은 수험생들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기엔 충분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2월 마지막 일요일인 23일에 1차 시험을 본다면 11월 15일이 D-100일이고요. 2월 셋째 주 일요일인 16일에 1차 시험을 본다면 11월 8일이 D-100일이 되겠습니다. D-100일이 깨질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뭘까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날이 갈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 이것밖엔 없습니다. 11월 공부는 월간의 계사 10월 편에서 말씀드린 공부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국세기본법 및 정부회계에 대한 언급을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초시생 여러분, 기본 강의 공부 많이들 하셨나요? 각자 공부를 시작하신 타이밍이 모두 제각각이겠지만 몇 회독이나 하셨나요? 객관식 시작은 하셨나요? 아마 어렴풋한 저의 추측으로는 지금이면 전 과목 기본 강의 1회독 이상씩은 하셨을 것 같고 일반적인 종합반 커리큘럼을 착실하게 따라오셨다면 회세 제모는 2회독 언저리에 경경상은 1에서 2회독 정도를 그 이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초시생분들이 이 시기에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객관식 강의 들어야 되나요? 듣는다면 뭐뭐를 들어야 되나요? 다 들어야 되나요? 이 질문이 정말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객관식 강의는 딱히 안 들어도 상관없다 라는 주의입니다. 본인이 취약하다 생각하는 과목이라면 수강을 고려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강의 듣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문제를 읽고 손으로 풀어보는 게 실력 향상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가는 데는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객관식 강의를 추천하는 과목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세법과 경제학입니다. 세법은 아마 초시생분들은 계산 문제 접근이 아직도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마무시한 분량 덕분이죠. 그리고 경제학은 제가 제 시생까지도 고전하던 과목이기도 하고 특히 미시경제학의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도 풀이 방법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객관식 강의 수강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과목은 들으면 안 되냐? 그런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저의 권장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객관식 강의를 아예 2회독 복습의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재무관리 기본 강의를 듣고 1회독 한지 시간이 한 2달 이상이 흘렀습니다. 위험과 수익률 객관식 문제를 펼쳐보았는데 와, 내가 이걸 공부했었다고? 이 외계어는 뭐지? 너무너무 과거 복습 내용이 기억이 안 난 나머지 문제나 이론 복습에 접근조차 어려운 상태이신 분들이라면 아예 객관식 강의로 과거 공부 내용을 환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객관식 강의라고 문제만 주구장창 푸는 것이 아니라 중요 이론 요약도 해주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그리고 국기법하고 정부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두 과목 모두 5문제씩 고정 출제가 되고 있죠. 10문제를 다 맞추면 자그마치 27.5점.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국기법과 정부회계는 좀 낯설긴 해도 처음에 정리만 잘해놓으면 이런 해자 과목이 또 없을 정도로 가성비가 괜찮은 과목들입니다. 총 10문제를 다 맞추시거나 최소 8, 9문제는 맞추시는 수준을 목표로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국기법과 정부회계는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아마 12월쯤 돼서 연말 가까이 되었을 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추천은 11월에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신 다음에 매주마다 조금씩 계속 보세요. 지속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국기법 정부회계를 각각 3에서 4등분 정도를 했고요. 매주 주말에는 국기법과 정부회계를 틈틈이 조금씩 길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국기법과 정부회계를 1회독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줬어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은 국기법하고 정부회계는 뭔가 시간을 따로 빼서 쭉 공부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조금씩 봐주고 감각을 조금씩 유지해 주었던 게 저에게는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2015년 1차 시험에서 저는 국기법과 정부회계는 10문제 다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합격에 큰 도움이 됐던 거죠. 자,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객관식 강의를 굳이 들을 필요는 없다. 추천을 하자면 세법 경제 정도이고, 본인이 너무너무 취약하다 싶은 기억이 잘 안 나는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 정도 객관식 강의를 들으면서 이론 복습까지 같이 하자. 2번, 국기법하고 정부회계는 조금 일찍 시작해서 얇고 길게 쭉 가져가는 방법을 추천한다. 3번, 앞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시간 부족하다고 조급한 마음에 강의 2배속으로 돌리고 그러진 말자. 사실 재시생분들께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10월호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쭉 공부 로봇처럼 지금까지 해오시던 것 그대로 우직하게 해오시던 대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아직도 연습서를 펼쳐놓고 지적 호기심을 탐구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실 거라 믿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현 시점 목표를 내년 동차 합격이 아니고 내년 1차 합격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사 1차 시험이 생각보다 만만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쯤은 재시생분들 본인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재시생분들은 11월쯤이면 묵혀놨던 경경상 기본 공부 및 복습 1회독 정도는 마무리 지으시고 슬슬 전 과목 객관식 모드 더하기 약간의 가로풀기 모드에 진입할 만한 타이밍입니다. 가로풀기는 물론 현재 본인 상황에 맞추어서 하시면 되는 거고 꼭 하셔야 됩니다는 아닙니다. 12월부터 하셔도 돼요. 이 시기부터는 전 과목의 공부 시간 배분을 가능한 그 과목이 여러분들께 돌려줄 점수 비중에 맞추어서 배분하시면 좋습니다. 원가회계는 10문제를 다 맞추면 30점이지만 재무관리는 16문제를 다 맞추면 40점이고요. 상법은 40문제 다 맞추면 100점입니다. 따라서 틈틈이 본인의 공부 진도, 공부 성취도, 본인의 실력 등을 모니터링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법 중에 어수법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잘 와닿지가 않는다? 그러면 어수법의 시간 배분을 조금 더 하셔서 다른 과목, 단원들과 균형을 맞춰주셔야 해요. 본인이 내세울 만한 필살기 과목이 있는 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반대로 약점 과목이 있는 건 끝까지 발목을 잡고 자칫하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약점은 있으면 안 돼요. 저의 필살기는 재무회계와 세법이었어요. 초시 때 재무회계 96점, 세법이 57.5점이었는데요. 재시생 때 연습서 끼고 정신과 시간 해방 한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재시생 때는 재무회계 110점, 세법이 85점이 되었습니다. 아주 효자 녀석들이었죠. 이 효자 녀석들은 효도를 2차 시험까지도 계속 해주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운 것들. 반면 저의 약점은 미시경제학이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저랑 안 맞는 과목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했음에도 필살기로는 만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빵꾸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거시에서 점수를 대부분 따내긴 했지만 초시 때 경제학이 72.5점이었고요. 재시 때도 경제학은 72.5점으로 평타는 쳤던 것 같습니다. 재시생분들께 11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직도 연습서를 안 집어넣으셨다면 빨리 집어넣읍시다. 둘째, 전 과목의 균등한 시간 배분을 합시다. 이때 균등함이란 절대적인 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라는 말이 아니라 본인 실력과 상황에 맞는 그리고 점수 배분에 맞는 균등 배분을 의미합니다. 필살기는 갖추면 좋고요. 약점은 없어야 합니다. 셋째, 재시생님들도 괜찮다면 국기법이랑 정부회계 가능한 일찍 시작하세요. 1차 시험 고득점의 시작은 쉬운 문제를 누구나 다 쉽게 맞추는 과목들을 완벽히 정복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1월 15일은 대한민국 상장사들 3분기 검토보고서 공시일입니다. 저도 한시름 놓고 중간검사하러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1월부터는 죽음의 시즌이 시작이어서 그 전까지는 시간 여유가 생기는 대로 다양한 공부 영상, 회계사 생활 영상들을 업로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마 다음 영상은 여러 시청자분들의 요청으로 교재 단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사항으로 현재 제 목표가 법인에서 주관하는 해외 파견을 나가는 거여서 요즘에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영상 업로드 빈도가 줄어들 수 있겠는데 그래도 최소 일주일에 한두 개의 영상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질문과 수험 상담, 영상 주제 제안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신혼부부에게 한겨울 따뜻한 핫팩과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